어떤 부분이 25년에 가장 중점적이 될지 그것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올해 계획에 앞서서 작년 한 해 부족한 모습을 좀 자주 보여드리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디렉터가 되고 플레이어 여러분께 처음으로 약속드렸던 부분이 과거의 의도와 달라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 이거와 함께 익숙한 부분에 가려진 불편한 부분에 대한 개선, 이 두 가지였는데요. 의욕이 앞서면서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15주년이라는 이런 특별한 시간을 앞두고도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꾸준히 진행해야 하는 업데이트 외에도 지키지 못했던 이런 약속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내실을 탄탄히 가져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쫙 이렇게 있고 가운데 내실 기반의 업데이트.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레이드 몬스터의 패턴을 수정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혼신의 일격 습득 조건을 낮추는 것들, 이런 것들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시공간의 곡인 찬탈자의 성체 진입 조건 하나도 이제 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와 별개로 시공간의 곡 전투는 저희 엔드 컨텐츠 전투인 만큼 플레이의 짜릿함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패턴 또한 수정 물론이거니와 모션과 패턴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페셜 던전이 이 로테이션으로 변경되면서 순회 전투로 출항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태가 있는데요. 이것도 순회 전투로 다시 출정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팔찌 보석도 리프레임에서만 지금 수급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이라도 다시 점검할 때이고, 아이템 드랍률 상향과 여신의 은총도 도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외형도 또한 빠질 수가 없는데 아바타 파츠에 염색 가능한 채널을 5개 정도, 5개로 더 확장을 시키고, 매년 진행하던 캐시백 이벤트도 마일리지 상점으로 상시 운영하는 방안으로 연내 진행할 계획입니다. 맞다. 그리고 서버 클라이언트 응답 지연 현상으로 지금 불쾌하신 경험 많이 겪고 계실 텐데요. 꼭 실효성 있는 개선점을 연내, 올해 내에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보니까요, 좀 세상 불편한 부분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민망합니다 지금. 자, 마비노기 형조라면은 사실 15년 동안 사랑을 받은 만큼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이 존재하잖아요. 이 이야기도 혹시 하실 말씀 있을까요? 네. 내실에 집중하는 의미로 사실 우리 게임에서 가장 매력적인 요소가 캐릭터인데요. 캐릭터 플레이를 통해 숙련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플레이어님들께 성장하는 즐거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꾸준히 진행해왔던 캐릭터 유틸리티 개선의 업데이트는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회피 캐릭터의 생존력을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또 카운터가 없어서 딜타임 로스가 발생하는 부분도 완화 장치를 만드는 형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드 전투 업데이트를 스토리와 함께 연 4회 업데이트로 늘리면서 새로운 경험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레이드 업데이트 주기의 단축은 아이템 획득 확률의 증가와 함께 파밍의 재미를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 게임 경제 유지에도 조금 더 긍정적일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번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 몬스터를 설계하다 보면요, 많은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단순하고 쉬운 패턴이 항상 재미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막상 설계하시는 분은 이게 좀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패턴들이 점점 어렵고 복잡해지는 상황들이 좀 발생하고, 원래 처음에는 더 재밌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몬스터들의 일부 억지스러운 패턴들이 이런 식으로 생겨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투를 설계하시는 분들과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후 우리 몬스터의 설계 방향을 하나씩 다시금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를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듯한 그런 패턴들은 이제 덜어내고, 개연성 있는 몬스터의 행동 설계를 좀 우선한다는 취지하에서 기존 레이드 몬스터의 패턴들을 수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레이드 몬스터는 여전히 우리 게임에서 아이템 파밍을 위해서 또는 성장 단계에 있는 플레이어가 즐기고 있는 우리 게임의 주요 컨텐츠인 만큼
모두 수정 범위에 포함해 놨습니다. 아마 저 뒤에 보이시는 것 중에 이제 패턴 설계, 패턴 수정들이 좀 꽤 많이 보이거든요. 네. 여기는 없네요. 패턴 강화, 뭐, 예, 네. 그다음에 에메트 공격 패턴 수정, 뭐 이런 것들이 좀 네. 이루사 공격 패턴 수정, 뭐 이런 것들이 예, 많이 맞습니다. 있어요. 이런 패턴 수정들이 많이 저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플레이어분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면 박수 쳐주시고 별로인 게 있으면 우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신규 레이드 얘기 뭐 좀 하셨는데 메인 스토리와 레이드 연 4회 이거 굉장히 큰 글씨로 써 있거든요. 예, 좀 자세하게 4개월 주기로 업데이트되던 레이드 전투를 이제 3개월 주기로 선보인다. 네. 기존 레이드 전투의 패턴, 이것도 패턴 개선도 중요하지만 신규 레이드 업데이트 속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캐릭터 플레이 재미 측면에서 이것도 꽤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4개월 주기로 업데이트되던 레이드 전투를 이제 3개월 주기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레이드 전투를 반복해서 플레이하다 보면 점차 패턴들이 좀 익숙해지면서 좀 지루함을 느끼는 시기도 이제 좀 찾아오실 텐데요. 업데이트 주기를 3개월로 단축하면 새로운 전투 경험으로 이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드 전투를 플레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템이 좀 나와야 좀 전투가 재밌으니까 무료 아이템 드랍률 상승도 같이 동반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신의 은총 시스템 부활시키는 등 좀 아이템 획득하는 재미와 성장의 재미를 동시에 느끼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큰 글씨 중에 캐릭터 유틸리티 개선 상시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 부분도 오래 기다려주고 계신데요. 사실 꾸준히 캐릭터 유틸리티 개선을 해왔지만 일부 캐릭터들은 사실 수정 여지가 여전히 다수 남아있는 걸로 내부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유틸리티 개선은 여러 캐릭터를 조금씩 수정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최근의 밸런스 상황을 보면 하나 또는 두 개의 캐릭터의 개편을 집중하는 편이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고려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서 말한 회피 캐릭터의 생존이라든지 카운터 미보유 캐릭터, 카운터가 없는 캐릭터들은 캐릭터 유실되는 딜링 타임에 대한 보정이 좀 필요한 이것과 함께 DPS에 대한 조정도 좀 더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밸런스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상향 조정 기조로 진행이 될 예정이지만 일부 부득이하게 하향 조정이 필요한 캐릭터도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저 위에 써 있는 마일리지 시스템. 마일리지는 항상 저희를 즐겁게 하거든요. 어떻게 개편을 하실 겁니까? 네, 이것도 계속 죄송한 말씀만 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마일리지 상점 사실은 매년 연말에 진행해왔던 캐시백 이벤트를 대신해서 준비한 시스템입니다. 캐시백 이벤트는 플레이어 여러분들께 한 해 동안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작된 이벤트인데요. 지난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로 인해서 좀 감사의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었고 오히려 불쾌감까지 드리게 된 것을 계기로 조금 더 적절한 방식에 대한 고민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 캐시백 이벤트를 마일리지 상점으로 개편하고 상시화하려고 합니다. 캐시샵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면 마일리지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이렇게 쌓인 포인트로 마일리지 상점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는 아주 익숙한 방식입니다. 결국 이제 전용 상점, 마일리지 상점에 어떤 아이템이 포진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각각 남성과 여성, 신규 아바타와 그리고 날개, 그리고 과거의 캐시백 이벤트로만 받을 수 있었던 아바타, 날개 아이템들도 같이 포함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캐릭터 전용 헤어도 마일리지 상점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마일리지 상점에서 구매한 캐릭터 전용 헤어는 전용 캐릭터와 상관없이 모든 캐릭터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좋을 때는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준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니까요. 네, 이렇게 꾸미는 아이템 외에도 다양한 아이템을 배치해서 이전의 캐시백 이벤트와 비교했을 때 선택의 폭을 조금 더 넓히실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해 보겠습니다.
마일리지 상점의 판매 상품은 1년에 한 번 주기로 리뉴얼할 계획인데요. 올해는 여름 업데이트 시즌쯤에 마일리지 상점을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올해 말까지 여름 업데이트한 마일리지 상점을 올해 말까지 운영을 하고요. 내년 1월이 되면 새로운 상품으로 재단장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진행해 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굉장히 뜨거운 감정인 것 같아요. 시참 소리를 들을 새로운 영웅이 테스터버에 공개가 됐죠? 네. 네, 네반 이야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반 테스트 서버 업데이트 됐고 많은 동향들도 지금 확인을 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개발팀은 네반의 외형과 전투의 패턴과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수정하고 계십니다. 네, 사실 마비노기 용전에는 외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전투, 약간 대적하는 재미 측면에서 플레이어분들께 사랑을 많이 받아온 보스 몬스터들이 좀 꽤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네반도 있고요. 뭐 에포나, 시에테, 최근에는 야르니르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몬스터들이 그다지 큰 사랑을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야르니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몬스터를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만들어달라는 건의를 사실 여러 경로로 계속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개발실 내부에서도 새로운 캐릭터 컨셉 회의를 할 때 늘 이런 식의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첫 시도로 네반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네반은 메인스트림에서는 다소 떨어져 있는 보스라서 가장 먼저 투입하기에 적합한 포지션으로 생각되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사실 네반 외에도 개발실 내에서는 시에테를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만들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저도 시에테를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 의견을 많이 지지했고요. 하지만 시에테는 직전 캐릭터인 소우나 사냐의 컨셉과 많은 부분이 겹치고 있어가지고 아쉽게도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물론 네반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염려했던 부분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네반이라는 포지션이 신 포지션이잖아요. 절망의 여신 네반과 싸우던 우리 플레이어분들인데 이런 네반이 신입 용병으로의 합류가 좀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많이 우려되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반이 과거 스토리를 구성을 하면서 네반 캐릭터의 스토리를 구성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계를 시험했던 첫 결사대 보스 몬스터잖아요, 네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첫 결사대 몬스터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이런 고민이 좀 무색할 정도로 플레이어블 캐릭터로서 줄 수 있는 매력이 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투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이렇게 유사한 시도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보스 몬스터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그대로 살리면서 캐릭터의 매력을 추가로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호응하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앞에 제가 주사위 미니게임을 진행하러